갤럽 조사에서 그 부정평가의 사유를 보면은 민생과 물가를 챙기지 않는다가 1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소통 미흡이 15%로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복지, 외교, 교육 등 7개 분야 평가 문항도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하위 평가를 받은 게 인사,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정 전환의 대기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경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해명을 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되면 더 대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병 특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명분도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 기다려보고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때는 내가 더 특검을 주도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2027년까지, 2026년까지 이게 배 수장님, 윤석열 예.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24%, 리얼미터에서는 30.3%를 기록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최저치 수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선 여파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고요. 지지층이 미회복되는 겁니다. 대체로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여파, 또 총선 결과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핵심 지역 기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더 길어지는 평가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보고, 좀 더 지켜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수사님,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중에서 최하위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그 노태우 대통령 2기 때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인데 네. 그 갤럽 조사에서 그 부정평가의 사유를 보면은 민생과 물가를 챙기지 않는다가 1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소통 미흡이 15%로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복지, 외교, 교육 등 7개 분야 평가 문항도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하위 평가를 받은 게 인사,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정 전환의 대기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경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해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그 반등, 지지율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윤 예. 대통령 지지율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지지율 24%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뭐 레임덕 기준이 25%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이제 마비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결국 지지층까지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60대, 또 70대 이상 주부층까지도 타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도 바꾸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도 소통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근데 이 회복되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윤 대통령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뭐 정치권은 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냈던데요. 네네. 정치권은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소통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야당 쪽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일에서 10일 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되지가 않는다는 의견이 62.3%나 나왔고요. 공감된다는 의견이 33.6%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전반적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였고, 특히 그 기자들이 그 탁자 없이 그 노트북도 못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수첩에다가 기록하게 한 이런 모습 자체가 언론 친화적이지 않은, 그래서 아마 아까도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25%만이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던데요. 예. 이 상태라면은 당장은 지지율 상승 동력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소통과 또 정책과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중요한 건 누가 모르냐?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그런 기대치 또는 희망거리를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 시사 스페셜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좋은 것이 신파시, 좀 신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이 예상하는 또 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치 고려, 김종현, 철갑기병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필요하고 파격성은 뭐냐면 공정거래 또 원칙사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뭐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강조했다면 이번엔 가치, 구체성, 뭔가 손에 잡히는 이런 공정거래와 원칙사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공정이 공정거래입니다. 갑질 다 타파하겠습니다. 원칙사회, 제도와 원칙, 지금까지 임금 지불 안 된 거 다 집행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통인데 지금 소통을 하는 듯 했다가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소통은 더 가열차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질리도록 소통하고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연말 가면 상당히 좀 희망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질리도록 소통. 질리도록. 네. 이 수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윤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김건희 여사 의혹 정리를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김 여사의 의혹이 정리될 경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래로 미디어토마토가 5일, 6일 한 조사인데요. 그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정리가 28.1,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 18.5가 나왔어요. 이 1, 2위를 합치면은 거의 46.6%였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문제 정리가 40대에서는 44.7% 가까이 나왔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지역에서도 부정평가로 굉장히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이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호감도는 과거 자료를 보면은 거의 10명 중 6명 정도가 부정적 비호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뭐 감찰반을 설치하겠다라는 이런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왔다면은 아마 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등의 모멘텀으로는 좀 소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예. 영수회담 관련한 여론들도 보면요. 여론조사 꽃조사에서 영수회담이 보여주기 행사였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N서치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이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상징적인 노력은 돋보였다. 네. 그런데 구체성이 빠졌다. 상징성은 있는데 구체성은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일구회로 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인데 국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다 적어도 3분기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특검을 내가 더 주도하겠습니다. 이런 날정의 일정성이 가미됐다면 또 하나는 구체성인데 가령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이 수사 의혹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분을 했다,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러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게 며칠인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요 경로하거나 격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크면 격분인가요? 경로인가요? 그럼 배종찬 소장의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성을 띄었다면 저는 마지막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뭔가 제시된 건 많은데 딱딱딱딱 해결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고 이제 꽃 조사에서 RN서치 조사입니다.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뭐냐 계속 강조하는 게 꾸준함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금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고 또 야당에서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도 꾸준히 소통은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속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으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이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도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프가 나올 텐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모집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57%, 또 그럴 필요가 없다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최상병 특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시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여야 간에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충돌 걸면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 3년 임기는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도 제가 총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더 대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병 특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명분도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 기다려보고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때는 내가 더 특검을 주도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2027년까지 2026년까지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굉장히 너무 부담을 지고 가면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성 대출 한 3분기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안 나면 그때는 오히려 내가 더 주도하겠다. 네. 이걸 하나 더 가미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어보기는 명품백 의혹에 대한 걸로 물어봤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해왔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 특히 그리고 최근에 거의 공식 행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내조만 해라라는 의견이 60%가 넘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면죄부주기식 아니면은 약간 그 생색내기식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